자, 다음 인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핫 이슈 세 번째 인물. 누굴까요? 원래 딱 두구두구두구 약간 음악 같은 게 나와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넣어드릴까요? BGM으로 제가? 세 번째 인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아내는 재테크 여왕. 요즘에 이 여인사는 박명수 씨가 이 아내 때문에 아주 싱글벙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재테크의 여왕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재테크를 했을까요? 바로 부동산을 굉장히 투자를 잘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분을 보니까 한 2개 정도 리모델링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커피숍 프랜차이즈인데 스땡땡땡 뭐 이렇게 이죠. 별다방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면 별다방이라고 하죠. 별다방을 본인이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원래 좀 허름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 다음에 그 커피숍을 유치를 하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뛰면서 본인이 다 했대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이 재테크에 대한 상식이나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일반인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리모델링하고 또 꼼꼼히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새로 만들 때는 뭘 어디에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특정 그 별다방에 전화해서 그것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들을 보면 어떤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한 거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일반인들은 잘 보면 이게 돈이 올라갈 건지 여기가 상권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저분이 했다고 하는 것은 박명수 부인 되시는 분이 이 재테크의 이지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의 허름한 건물을 사서 개발을 해서 수세 차익을 엄청나게 하나는 17억. 하나는 17억. 또 하나는 현재 이게 건물가가 17억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 건물가가 150억이 됐다고 88억에 사서 15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 117억 플러스하고 이걸 빼야 되겠죠. 150에서 88억 뺀 돈. 그 돈도 시세 차익인 거예요. 또 60억도 이거. 62억. 62억이요? 네. 그러니까 88억 원에 서초구 땅을 사서 건물을 매입해서 150원. 리모델링해서 커피 전문점을 이제 입점하게끔 한 뒤에 현재 이제 건물 가치가 150억이죠. 150억. 그러니까 62억 원의 좀 차익이 또 생기는 플러스 그러니까 17억. 한수민 씨는 보니까 그냥 건물을 딱 사서 가만히 뒀는데 건물 가치가 올라서 팔아서 거기 차익을 얻은 게 아니고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건물을 살 때부터 한 1년 전부터 그 주변을 계속 이렇게 상권 변화 이런 걸 살펴보면서 1년 정도 계속 조사 분석을 하고 그 뒤에 그 건물을 딱 사서 그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일단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다가 입점하는 어떤 이제 그 상점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또 건물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별다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입점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또 본인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런 위치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당신들 입점하지 않겠냐 이렇게 막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조사 분석하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한수민 씨가 굉장히 어떤 이 이재의 이 밝은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북구 건물 또 서초구 건물 그러니까 2011년부터 그러면 지금 17년이니까 6년 동안 79억 원의 사실상의 이 지금 이득을 얻게 된 거죠. 6년 동안 79억 원.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부럽네요. 그냥 저는. 졌어요, 저도. 근데 한수민 씨가 이제 발품을 팔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봐도 뭐 남편이 박명수 씨의 저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봐요. 박명수 씨 어떤 영향?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요. 그러니까 글쎄 제가 한수민 씨랑 박명수 씨랑의 어떤 재산 관계를 다 아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7억 맨 처음에 건물 살 때 본인의 현금이 얼마더라고 얼마나 대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이제 워낙 저금리 아니니까 은행들 대출이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박명수 씨뿐만 아니라 일반 연예인들과 톱스타들이잖아요. 현금이 수입이 굉장히 좋아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월 출연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우수고객이 없다는 거죠. 그 은행이 요새 워낙 이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딱 찾아가서 뭐 박명수 씨가 이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누군데 여기 주변에 건물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봐주셔. 그러면 은행 그 자산관리팀에서요. 건물 쫙 리스트 나옵니다. 쫙 나오고 이거 할 때 현금 얼마 있으시면 우리가 담보 얼마 비율로 잡아가지고 월 이율 얼마 해드릴게요. 샥 나와요. 그러면 얘 그 정도 채무는 부담할 능력이 있으니까 건물 삽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또 건물이 알려줍니다. 여기가 누구누구 건물이다. 그러면 또 그래? 막 이러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요. 건물 가치는 건 입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입점할 때도 윈윈인 거죠. 건물주, 그 연예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건물 가치 올라가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봤을 때 건물 똑같은 거 2개 있으면 저거는
일반인 건물이고 요거는 유명 연예인 건물이면 네네. 주변에 소문이 나잖아요. 아. 야, 별다방 그 동네 어디냐? 아, 별다방 말이야. 저 옆에 사거리 가면 거기 누구누구 건물 있지? 거기 있어. 이게 네.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거죠. 이제 프랜차이즈 예, 업체나 연예인들 입장에서나. 근데 네. 정작 중요한 거 제가 질문 안 드린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거 박명수 씨 부인 한수민 씨 있잖아요. 예. 뭐 하는 분인지 궁금한데, 그러면 부동산 하는 분입니까? 이분은 아니, 이제 박명수 씨의 부인이죠. 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사예요. 의사였는데 오. 그래서 박명수 씨가 의사하고 결혼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부러움을 샀는데 네. 그 부인이 심지어 단순히 의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테크 실력까지 이렇게 발휘를 해서 불과 6년 만에 한 7, 80억 정도 되는 이제 시세 차익을 본 것인데 문제는 방금 이제 연예인 빌딩의 이점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연예인 빌딩의 또 다른 이점 중에 하나가 네. 여기가 좀 후미진 뒷골목인데 연예인 빌딩이 들어서면 거기가 상권이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명수 씨 건물 주위에 또 다른 빌딩들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여기가 본격적으로 상업 중심지로 거듭나면 아마 시세 차익 100억 시대도 곧 도래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마 셀럽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주인이고 거기서 뭘 하다 보면 네. 친구들이 예를 들면 저라도 그래서 제가 거기 건물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들 좀 놀러 와 해갖고 이제 부르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 박명수 씨다 그러면 뭐 유재석 씨라든지 등등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효과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배 아프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박명수 씨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네 번째, 핫이슈 네 번째 인물입니다. 보겠습니다. DNA 검사 받을 것. 이 인물 한번 카메라에 딱 비춰지고 있는데 아마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구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인선에 있고 누군가요?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인데요. 마약 사건과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DNA 검사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 2012년에 특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는 첫 특검 조사신데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생각 없으십니까? 현실이 답변 드리고 나왔습니다. 소명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제가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특검 조사까지 받게 되셨는데요. 억울하신 점은 없습니까? 뭐 억울하다고 생각은 하다. 네, 이시영 씨 모습을 봤습니다. 예. 네, 이 언론 보도가 어떤 보도였던 거죠? 어떤 보도였죠? 일단 그러니까 지상파 모 프로그램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예전에 그 마약 사건들 얘기하면서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가 이제 마약을 했었다는 거라서 판결을 받았다는 이미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 그때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와 같이 마약을 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다. 그런 류의 이제 보도가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시영 씨 측 입장에서는 발끈해서 야, 난 아니다. 의혹을 어떤 누명을 씻기 위해서 나는 DNA 검사도 받을 거고 그 방송사하고 PD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방송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보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약 공급책 네. 서아무개 씨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진술을 했는데 공범 중에 예를 들면은 이시영 씨가 있었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는데 네. 수사 단계에서 이시영 씨 이름이 빠졌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제 보도를 했고 그 당시 취재를 할 때 이제 이시영 씨는 분명하게 그 방송사에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본인이 이제 연루된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네. 지금 이제 민형사 소송도 내고 뭐 중재위에 준재 신청도 하고 네. 뭐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시영 씨가 나는 떳떳하다. 나 그래서 DNA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잖아요. 필요하다면 나 DNA 검사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DNA 검사를 지금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한 지 이제 수년이 지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언제까지 그게 남아있어요? 되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으로만. 머리카락 뽑으면 예.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저때 이제 특정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까지 역산해서 갔을 때 그때까지 마약을 했건 안 했건이 밝혀지는지는 저도 지금 사실 확인 안 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시영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죠. 왜냐하면 뭔가를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보다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가 사실 더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시영 씨 입장에서 보면 저 DNA 검사라는 정면 승부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만약에 DNA 검사 했을 때 나오면 그건 좀 빼먹도 못하는 건데 네. 아마 안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요. 예, 예.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안 나온 시점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만약 언론사 보도를 한 거라면 그 언론사가 허위 보도냐 진실한 보도냐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는 좀 남죠. 네. 네, 이 사건에 이 최순실 게이트도 인물이 나온 것이 굉장히 특이하긴 한데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에 대해서 박헌영 과장. 네, 예.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 SNS에 그렇죠. 올린 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박헌영 씨도 뭐 이시영 씨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렇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 왜냐하면 SNS에요? SNS에 고영태하고 친했잖아요. 박헌영 씨가. 그러네요. 고영태의 증언을 들었는데 네. 고영태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하고 김무성 전 대표의 사이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그때도 마약을 했는데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저 글이군요. 저 SNS 글. 네. 예, 예. 그래서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약을 먹었는데 이게 코카인 줄 알고 먹었다가 잘못 알고 흡입을 했는데 상당히 몸이 마비되는 상태가 와서 고영태한테 그거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네. 그래서 그걸 도와준 적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 뻥인 줄 알았는데 이 뭐 기사를 보니까 이게 사실인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박헌영 씨가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박헌영 씨 저 말은 결국은 고영태가 두 사람이 마약을 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또 적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시영 씨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걸 퍼나르거나 뭐 그걸 네.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사람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네. 좀 모르겠어요. 뭐 언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론은 양쪽 의견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론을 다 실어줘야죠. 그렇죠. 이시영 네. 씨가 얘기한 반론을 제시했으면 저는 그건 처벌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예를 들면 증언이 있잖아요. 지금 마약을 운반한 사람이 이시영 씨가 거기 개입됐다고 증언했으니까 네. 그 증언도 해주고 이시영 씨가 반론하면 반론도 제공해주고 그랬다고 하면 언론사를 처벌하기 상당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